안녕하세요. 범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지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그럼 지관 쌍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지를 먼저 완성한 다음에 이제 지관 쌍수를 닦는다고 했죠. 이제 지를 완성한 바탕 위에서 이제 무화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무화나 공성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내용이 지각이 되면 이제 내용이 잡히잖아요. 분석한 내용이 잡히면 그걸 이제 지와 관을 동시에 행하는 거죠. 무화나 공성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다가 지관 쌍수라는 건 지와 관을 동시에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와 관을 동시에 행하다가 지가 약해지면 다시 지를 강화합니다. 지를 강화하고 또 관이 약해지면 다시 분석을 행합니다. 분석을 해서 다시 그 내용을 다시 명확하게 이제 다시 잡고 다시 지관 쌍수를 행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가 약해지면 지를 강화하고 관이 약해지면 다시 관을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순간도 끊임없이 지와 관이 지속될 때 그러면 이제 지관 쌍수로서 이제 관이 완성된 것이죠. 무화를 대상으로 지관 쌍수를 행해서 관이 완성되는 순간 자량도에서 가행도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가행도에서는 이제 완성된 지관 쌍수를 통해서 이제 무화를 계속 지각하잖아요. 무화나 공성을 지각합니다. 근데 대승 불교의 수행을 항상 명상을 통해 무화나 공성을 지각함으로써 이제 지혜 자량을 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명상에서 나와서는 이제 복덕 자량을 쌓고 이렇게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수행을 해나가는 그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그리고 명상을 들어갈 때도 항상 보리심을 먼저 명상을 합니다. 대승의 수행자들은 보리심을 먼저 명상을 한 후 이제 무화나 공성을 명상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명상에서 나오면 이제 명상이 끝나면 다시 마지막에 또 보리심을 명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소승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제 대승에서 퇴락하지 않고 계속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계속 이제 성불 할 때까지 계속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안심정사 그 신도분들은 이제 지장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지장 기도를 하면 그게 다 지 수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지장 보살님을 일념으로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다 지 수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만약 뭐 기도도 뭐 안 하시고 혹시 명상도 안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 혹시 뭐 이제 불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으면은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배웠으니까 이제 실천도 같이 지금부터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제 명상을 위해서 이제 시간을 내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이제 방법을 또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지하철을 타고 간다든가 지하철 타고 갈 때 사람들 많이 이렇게 스마트폰 꺼내서 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마트폰 보는 대신에 이제 명상하면은 좋겠죠. 그리고 걸어갈 때라든가 걸어갈 때 뭐 명상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병원 갈 때나 병원에서 대기 중인 시간 또 공공기관 이런 데 가서 또 대기 중인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일상적으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특별히 뭐 신경 크게 안 써도 되는 일상적인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그 명상을 해 버릇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무슨 명상을 그냥 조용한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 하나도 안 만나고 그냥 조용한 데 앉아서만 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기회는 사실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스님들도 뭐 일반 세속인들보다는 훨씬 명상 수행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만 다 나름대로 이제 애로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님들도 나름대로 다 바쁘고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명상을 해 나갈 수 있는 이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이제 비바람 치고 폭풍우가 치고 하는 이 야생에서도 이제 꽃이 피우는 것처럼 이 온갖 풍파가 치는 이 세속의 생활에서도 이제 명상의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계속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책 44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이제 사선정하고 사무색정을 할 차례죠. 두 번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사선은 선정의 요소들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되고 사무색정은 인식 대상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된다. 예, 사선은 요소들의 차이를 통해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이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 간에 이제 차이가 조금씩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여기 이렇게 조선의 5가지 요소, 뭐 이선의 4가지 요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경전에 보면은 이제 뭐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갖춘 초선에 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갖춘 이선에 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논서마다 조금씩 약간씩 또 다르게 또 논사 스님들이 또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또 있고 그런 거죠.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4가지 선정은 이제 이런 정신 요소들이 있고 이런 정신 요소들의 차이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뭐 그렇고 여기 45페이지 파란 글자 한번 좀 볼게요. 여기서 섭결택분이라는 논설을 인용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3선에서 억념과 살핌, 평온 이렇게 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는데 조선하고 이선에는 그런 거 안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선하고 이선 없냐, 왜 안 써놨냐 하면은 없는 게 아니고 억념과 살핌, 평온이 조선에도 있는데 조선에는 거친 사유와 미세한 사유 안에 포함됐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들었다. 이선에서는 내면의 지극한 맑음이라고 말한 요 안에 들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초선의 5가지 요소 중에 거친 사유, 미세한 사유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원래는 제가 현증 장업론 역주에서는 사유, 고찰 이렇게 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그 해설에 사유와 고찰의 차이는 거칠고 미세한 차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또 학자들만 어떤 학자는 또 그래서 그냥 거친 사유, 미세한 사유 이렇게 하기도 했길래 그냥 뭐 복잡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나도 이렇게 거친 사유, 미세한 사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그 압박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조금이라도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가끔은 이게 괜찮은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거친 사유, 미세한 사유 할 때 거칠다는 거는 요 두 가지 초선의 5가지 요소에 있는 이 사유 2가지 중에서 거칠고 미세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이 다른 예를 들어서 욕계 마음에 비하면 미세한 겁니다. 다. 이 초선, 2선, 3선, 4선 전부 다 욕계 마음에 비하면 전부 다 훨씬 더 미세한 정신작용들입니다. 이미 거칠게 막 크게 이제 요동치는 이 마음은 다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미세한 거예요. 미세한 와중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기능의 2가지 정신작용 중에 이제 거칠고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45페이지 파란 글자 밑에 보면은 선정에서 8가지 과실이 있다고 그랬죠. 거친 사유, 미세한 사유, 마음의 좋은 느낌, 마음의 괴로움, 몸의 좋은 느낌, 몸의 괴로움, 내쉬는 숨, 들이쉬는 숨 이것들이 이제 제4선을 기준으로는 과실이랍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고요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4선에서는 숨을 안 쉬어야 되는 것이냐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4선에 들어도 숨을 안 쉬는 건 아니고 이제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걸 잘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선의 차이를 또 느낌의 변화를 중심으로 또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상당히 흥미롭고 또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초선은 마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그랬죠. 이제 욕계 마음에 있다가 처음 이제 선정해 들면 초선에 들잖아요. 초선에 들 때 이제 욕계 마음은 상당히 번뇌가 많고 번뇌가 들끓고 여러 잡념들이 들끓고 이제 정신적 괴로움이 있다가 그것이 가라앉으면서 초선에 들어가면서 이제 상당한 정신적 즐거움을 느낍니다. 정신적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초선에 들어 있다 보면은 이제 몸이 불편할 수가 있죠. 몸에 괴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2선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그 몸의 괴로움까지도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정신적인 즐거움과 몸의 즐거움만 있는 겁니다. 느낌에서는. 그 앞에 44페이지 2번 보면은 내면의 지극한 맑음 다음에 기쁨, 좋은 느낌 있죠? 여기서 기쁨이라는 게 정신적인 좋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좋은 느낌이라는 거는 이제 육체적 좋은 느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다가 또 거기서 더 올라가면 3선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음의 좋은 느낌에서 벗어난답니다. 왜냐하면 더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제 정신적인 즐거움도 이제 번거롭게 느껴지는 거죠. 요동하는 마음인 겁니다. 즐거운 느낌도. 느낌의 3가지가 있잖아요.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제가 여기서 좋은 느낌이라고 한 겁니다. 즐거움이라고 한 것도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못마땅해서 약간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서 좋은 느낌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좋은 느낌이라는 건 할 때 락이에요. 그 다음에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불고불락의 느낌 3가지가 있잖아요. 이 3가지 느낌 중에서 가장 고요한 것은 불고불락이죠.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 상태가 가장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인 겁니다. 괴로움도 요동치는 상태고 즐거움도 요동치는 상태죠.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해지면 이제 마음의 즐거움도 번거롭게 느껴지고 이제 거칠게 느껴지는 겁니다. 3선으로 들어갈 때는 먼저 이제 마음의 좋은 느낌에서 벗어난답니다. 좋은 느낌도 이제 육체적인 좋은 느낌과 마음의 좋은 느낌 중에서 마음의 좋은 느낌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거친 거죠. 육체적 좋은 느낌보다. 그래서 좀 더 거친 것부터 먼저 벗어나는 거죠. 3선에서 마음의 좋은 느낌에서 벗어나고 근데 육체적 좋은 느낌은 있잖아요.
근데 사선에 들어가면 이제 몸에 좋은 느낌에서도 벗어나요. 이제 고락을 완전히 다 벗어난 거죠. 이제 불고 불락만 있는 겁니다. 중립적인 느낌. 가장 고요한 상태죠. 제4선이. 네 가지 선정 중에서는. 예, 그리고 네 가지 선정 중에서 제4선이 지관의 균형이 가장 잘 잡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출세관도로 사용하기 가장 용이하다고 하죠. 근데 출세관도는 뭔지 아시겠죠? 출세관 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도로 사용하기 가장 용이하다. 그게 뭐냐면 이제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아를 직관적으로 지각을 해야 아집의 뿌리가 이제 해를 입잖아요. 제가 하도 많이 반복을 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예, 네 가지 선정은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색정이죠. 네 가지 무색정에 대한 차이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사무색정은 먼저 공무변처정, 식무변처정,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무색정은 전부 지가 강합니다. 지가. 지관 두 가지 중에서 지가 강해요. 네 가지 무색정은 전부 지가 엄청 강한 산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비상, 비비상처정이 지가 가장 강하죠. 지가 강하고 관이 약한 겁니다. 네. 그럼 차이가 뭐가 있느냐? 이 네 가지 무색정의 차이는 인식의 대상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명상해서 그 산매에 드느냐, 그 내용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공무병처정은 형상의 걸림을 여인 무한한 허공을 명상한다 그랬죠. 공무변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공, 허공이 무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끝없는 허공을 명상하는 거죠. 이런 뭐 물건이나 이런 게 없이 허공만 있는 거를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이제 일념, 산매에 들어간 상태가 공무변처정인 거죠. 그 다음에 식무변처정은 이제 무한한 허공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무한한 심식, 심식이란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정신. 무한한 정신을 명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이제 허공도 없고 무한한 심식만, 정신만 무한하게 있는 걸 명상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명상함으로써 이제 일념 집중된 산매가 바로 식무변처정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무소유처정은 그러한 무한한 심식에서도 벗어나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걸 명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처정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명상한 일념 집중된 산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 비비상처정은 이제 무에 대한 인식도 이제 병과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인식을 다 없애지는 못하고 아주 미세한 인식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간이 안 돼서 그래서 이름이 비상, 비비상처정입니다. 생각인지 생각이 아닌지 생각이 아닌 게 아닌지 잘 분간이 안 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예, 그럼 비상, 비비상처정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럼 네 가지 선정하고 네 가지 무색정하고 합해서 8정이죠.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고요한 산매가 더 있어가지고 9가지가 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정. 다른 말로 상수멸정입니다. 왜 상수멸정이냐고 하면 상은 생각이고 수는 느낌이잖아요. 생각하고 느낌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상수멸정입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뿌리 뽑은 건 아니고 여기서 나오면 다시 생각도 다시 나오고 이제 느낌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생각과 느낌이 전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도 죽은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거의 분간이 안 간다고 그럽니다. 호흡도 멈추고 논서에 보면 최대 7일간 이제 유지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이 사선정과 사무색정과 이 멸진정, 이걸 차례대로 이제 수행을 하면 구차제정 그럽니다. 구차제정. 이 9가지 정을 이제 숙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살 수행자들은, 대승의 수행자들은 이 9가지 정을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숙달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럼 멸진정은 무엇이냐 하면은 비상 비비상처정의 상태에서 출세간도를 일으킨 후, 출세간도 뭔지 아시죠? 무아를 직관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출세간도를 일으킨 후 그의 의지에서 생각과 거친 느낌의 흐름을 모두 없앤 상태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비상 비비상처 정과 출세간도의 의지에서 생겨나므로 그 두 가지의 성취가 멸진정 성취의 기본 조건이죠. 비상 비비상처 정에서 이제 멸진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소승에서는 신증 불안가와 파레타를 성취한 아라한, 인유독각 등에 있고, 대승에서는 견도 이상에서 성취한다 그랬습니다. 신증 불안가가 뭐냐 하면은 이제 불안가는 저번에 설명드려서 아시죠? 불안,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돌아오지 않는가 하면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죠. 이미 불안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견도 성취 전에 이제 욕계에 대한 이제 욕망을 다 버린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견도를 성취하면 이제 불안과가 됩니다. 불안향이 되고 견도에 이제 해탈도, 견도 해탈도를 성취함과 동시에 불안과가 되는 거죠.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불안과. 욕계에 대한 욕망이 없으니까, 욕계 번뇌가 없으니까 다시는 욕계에 안 돌아오죠. 욕계에서 죽어서 색계나 무색계에 났다가 거기서 이제 해탈을 성취하는 성자들입니다. 다시는 욕계로 돌아오지 않는 성자를 불안과라고 하죠. 불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또 불안과에도. 근데 그 중에서 파레탈을 성취한 불안과가 있어요. 8가지 파레탈. 그걸 신증 불안과라고 합니다. 그럼 파레탈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해탈이라는 거는 윤회에서 해탈한 해탈이 아니고 각자 이제 어떤 상태에서 벗어난 거를 해서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레탈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가 있냐면은 첫째 유색 관색 해탈이 있고요. 둘째 무색 관색 해탈.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색 해탈. 그리고 4가지가 있습니다. 사, 무색, 해탈. 그럼 요 위에 3개랑 4개 합치면은 7개잖아요. 거기다가 멸진, 해탈. 보이나요? 이렇게 해서 이 파레탈이라고 한다. 파레탈. 이 해탈이라는 건 윤회에서 해탈한 게 아니고 각각의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난 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 사무색 해탈은 4가지 방금 배운 무색정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이에요. 이 무색정이 다 아래 단계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사무색 해탈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 둘, 셋, 4개 합쳐서 7, 여기까지 8개잖아요. 이걸 파레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성취한 불안과를 신증 불안과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하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이제 이런 걸 설명할 때,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유색, 관색, 색이 있다고 했잖아요. 뭔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수행자 자신을 형상이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유형상으로 보고, 외부에 형상을 화연시키는, 그러니까 신통이죠. 화연시키는 이제 삼매를 유색, 관색,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그럼 알겠죠? 무색, 관색, 해탈이라는 거는 수행자 자신을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형상으로 이제 생각하고 바깥에 이제 여러 가지 형상을 화연시키는 삼매를 무색, 관색,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 정색 해탈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추한 형상을 싫어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형상도 있고 이제 마음에 안 드는 형상도 있고 추한 형상도 있고 보기 싫은 형상도 있는데 이제 모든 이제 형상을 다 자유자재로 화연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추하고 아름다운 이 구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모든 형상이 다 아름답다라고 이제 자의를 하는 거죠.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떤 형상이라도 이제 내가 화연시키기 좋아하는 이 상태를 만드는 그 삼매를 그런 상태가 된 그 삼매를 정색해탈이라고 합니다. 정색해탈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무색해탈은 사무색정과 똑같은 거고요. 멸진해탈도 멸진정하고 거의 같은 겁니다. 이걸 멸진정하고 같은 걸로 보는 이제 견해가 있고 다른 걸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고 하는 것도 뭐 약간의 차이야. 예를 들어서 다르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이제 멸진정은 심식이 아니고 불상응행에 속하고 요거는 심식이다. 뭐 이 정도 차이로 보는 겁니다.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요 8가지를 성취한 불안가가 신증 불안가고요. 또 그 다음에 파레타를 성취한 아라한 있죠. 아라한 중에도 요 파레타를 성취한 아라한이 있고 성취 못한 아라한이 또 있잖아요. 아라한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기에 따른 분류도 있고 또 신통력이 있고 없고 한 차이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유독각 그랬죠. 인유독각은 뭐냐면은 이제 무쏘와 같은 독각이라는 뜻입니다. 무쏘와 같은 독각. 먼저 독각은 전에 설명 한번 드렸지만 이제 혼자 깨닫는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윤회 마지막 생에 이제 스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스승 없어도 혼자서 수행해서 해탈을 성취하는 이 부류를 독각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가지로 또 나누면 인유 독각하고 부행 독각이 있습니다. 인유 독각하고 부행 독각. 그 인유 독각은 무쏘와 같은 독각이라는 뜻인데 이제 동물 무쏘가 이제 혼자서 사는 걸 좋아한대요. 혼자서만 산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 싫어하고 이제 혼자 조용히 이제 숨어 사는 이제 독각을 인유 독각 그럽니다. 그리고 독각 중에서도 이제 다른 대중들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는 걸 그렇게 꺼리지 않는 같이 이제 생활하고 하는 독각을 부행 독각 그럽니다. 부행 독각. 그리고 대승에서는 견도 이상에서 이제 많이 성취한다고 하죠. 이제 보살 이제 대승의 수행자들은 오랜 겁에 걸쳐서 이 9가지 정을 수없이 이제 수행을 많이 노력을 하고 많이 익혔기 때문에 이제 견도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멸진정을 이제 성취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무색정의 수행은 사무색계에 태어나는 원인이 되지만 보살 성자들은 사무색계의 업의 힘으로 환생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였고 또 이타의 서원의 힘에 의해 환생하므로 보살 성자들의 경우에는 사무색정의 수행이 사무색계에 이숙과를 가져오는 일은 없다고 한다 그랬죠. 네, 일반적으로 사무색정의 수행을 하면은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상 비비상처 정 수행을 많이 하면은 이제 죽어서 비상 비비상처 정에 태어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사선정 중에 어느 거 예를 들어서 초선을 많이 수행을 했다. 그래서 자기 마음 상태가 이제 초선의 마음 상태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죽어서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초선에 태어나는 것이죠. 근데 보살들은 이제 보살 성자들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일반 보살들은 이제 자유자재로 막 생을 받는 그 정도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보살 성자들은 이제 사무색계 업의 힘으로 환생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제거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제 보살 성자들은 이제 이타의 서원의 힘에 의해서 환생한다고 합니다. 서원의 힘에 의해서 내가 중생 구제를 위해서 어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어디에 태어나겠다, 이런 서원으로 이제 자기 뜻에 따라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색정의 수행이, 그래서 사무색계의 이숙과를 가져온 일은 없다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숙과는 또 어려운 말이 나왔죠. 설명을 드리자면, 이숙과, 이는 다를 이자입니다. 숙은 익을 숙자예요. 다르게 익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선정이나 무색정을 닦으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선정을 닦으면은 이제 사선정을 닦으면은 사선천 중에 어느 곳에 태어나잖아요. 사선천에 몸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인을 이제 만들 때는 이제 정신적인 걸 했잖아요. 정신적인 행위를 했잖아요. 명상을 해가지고 그 업을 쌓았는데, 그 업이 어떻게 익었어요? 그 결과는 아주 다른 모양으로 익었잖아요. 그 사선천 중에 어떤 몸을 받았단 말입니다. 내가 업을 쌓을 때는 이 명상을 한 건데, 이제 그것이 다른 형태로 바뀌어서 익어서 사선천에 몸을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숙과라고 합니다. 이숙과,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럼 오늘까지 선정 바람일에 대해서는 다 배웠어요. 그럼 또 한번 이제 또 적용을 하나 해봐야죠. 세간의 바람일하고 출세간의 바람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정 바람일에도 이 두 가지로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척척 다 아실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럼 세간의 선정 바람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선정을 하는 주체와 선정을 하는 그 대상과 그 선정의 행위, 이 세 가지를 실제라고 집착하면서 선정을 행하면 그것이 세간의 선정 바람일이 되는 것입니다. 삼륜청정을 갖추지 못한 선정 바람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세간의 선정 바람일은 이제 삼륜청정을 갖춘 선정 바람일이죠. 선정을 하는 주체, 대상, 또 선정을 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다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라는 공성의 지견을 갖고서 이제 선정을 행하면 그것이 이제 출세간의 이제 선정 바람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이제 선정에 들어서 이제 무아나 공성을 지각함으로써 소승은 이제 해탈을 이루고, 대승은 이제 쌓아온 복덕자량과 함께 이제 소지장을 멸해서 부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승은 이제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다 쌓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5도의 이제 진행 과정도 다 이 과정으로 반복이 돼요. 이제 선정에 들었다가 이제 나오면 이제 복덕자량을 쌓고, 다시 또 선정에 들어서 이제 무아나 공성을 지각함으로써 지혜자량을 쌓은 다음에 또 나오면 또 그 다음엔 이타행을 통해서 또 복덕자량을 쌓고, 이렇게 지혜자량과 복덕자량을 함께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건 또 아니에요. 내가 선정에 들어서 지혜 무아나 공성을 지각하는 이제 명상에 한다고 지혜 자량만 쌓이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보리심을 명상하고 보리심을 바탕으로 선정에 들어서 이제 무아를 지각하고 이제 무아나 공성을 명상하면 복덕자량도 같이 쌓인다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명상에서 나와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타행을 하더라도 또 출세간의 바람을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살 수행자들은 이제 이타행을 하더라도 공성의 지경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복덕 자량을 쌓으면서 그 안에 또 지혜 자량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딱 다 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우리는 이제 선정에 대해서도 배우고 했으니까 이제 들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우리 안심정사 신도분들이나 승신불학원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은 전부 이제 지혜 자량과 복덕 자량을 많이 쌓으신 분들이라 이미 다 명상 수행이나 기도를 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제 불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이제 잘 모르시는, 여태까지는 너무 바빠서 잘 이제 명상을 할 시간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열심히 같이 이제 명상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사회인들도 이제 운동하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헬스장 다니고 하면서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그 바쁜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출근하기 전에 한두 시간 열심히 빡세게 운동하고 또 출근하고 또 아니면은 퇴근하고 와서 또 한두 시간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그 운동 꾸준히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특히 명상에 비하면 명상이 운동에 비하면 훨씬 쉽지 않겠어요? 운동이라는 거는 매 순간순간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진짜 힘든 거죠. 보통 의지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겠죠. 또는 재밌거나 좋거나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또는 이것이 나한테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것을 하게 돼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설득할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해야 돼 그냥 마음만 한다고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거기서 어떤 이익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익을. 그래서 자기 마음을 납득시켜야 돼요. 이거 하면 되게 좋다. 또는 직접 그 좋은 걸 직접 경험하면 더 좋죠. 좋은 걸 경험하면 제일 좋은 거고요. 하면서 행복하면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이제 또 항상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린 거지만 항상 행복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를 하게 만들려면은 그 이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익을 보여주고 이것을 함으로써 더 행복하게 만들고 그럼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걸 좀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그것의 해악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걸 하면은 어떤 단점이 있잖아. 나한테 손해잖아. 이걸 자기 마음에 납득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음은 납득이 되면은 이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뭘 막 갖고 노는데 위험한 물건이다 그러면은 그걸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린애가 이걸 뺏으려고 하면 쉽게 뺏기나요? 뺏으려고 들면 막 울고 불고 난리죠. 뺏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뺏어요? 이제 더 좋은 거 주면 되죠. 더 좋은 장난감 같은 거 주면은. 그럼 그 갖고 놀던 거 버리고 더 좋은 거 갖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거를 이제 안 좋은 걸 하는 게 있다. 이걸 끊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거기서 얻는 기쁨 대신 그것을 대체할 다른 기쁨을 나한테 주는 것이죠. 그럼 이걸 버리고 그것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심리를 잘 알면은 이제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잘 알아야 자기 마음도 좀 더 잘 다스리게 되고 또 남의 마음에도 이제 잘 맞게 이제 언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훨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리를 잘 알면. 이와 같이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말고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심리를 잘 알아서 이제 마음을 잘 설득을 하면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심리를 알려면 이제 심리학 이제 책 같은 것도 이제 보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자기 마음을 많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많이 들여다보다 보면 이 마음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하나하나 이제 터득을 하잖아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이제 들어가 보면은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똑같습니다. 가장 깊이 들어가면 완전히 똑같은 게 나오죠. 뭐죠, 그게? 고통, 회피, 행복 추구. 근데 거기서 나오면 조금씩 이제 바뀌는 거죠. 성향에 따라서. 고통을 회피하는데 어떤 식으로 회피하느냐. 행복을 추구하는데 어떤 식으로 행복하느냐. 거기서 조금씩 나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걸 할 때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할 때 행복하고 하는 이런 차이가 벌어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똑같아지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계속 많이 들여다봐 버릇하면은 자기 마음이 돌아가는 이 원리, 이 특성을 잘 파악하면 이제 남이 이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의 마음 이제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잘 느껴지는 것이죠. 이제 제대로 그 사람 마음을 제대로 조금 더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다 사회생활하고 뭐 이 세상 살아가는데 다 이익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